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KC 전기기사 제가 이제 감전보 쪽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. 해서 이쪽에 마지막 정리했던 부분에 대한 필기랑 실기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. 그래서 그 제 썸네일 제목에도 봤듯이 실기 쪽은 제가 아무리 봐도 낼 게 없어요.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어 봤는데 그 실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 영상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한 문제 만들어 봤으니까 뒤에 쪽만 한번 보시면 되고, 제가 내용 같은 거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고, 필기 쪽은 조금 낼 게 있어요. 뭐 수치 같은 게 몇 개 있어서,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본 보호란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 봤던 게 이제 고장 보호예요. 그러니까 어떤 충전부가 있고 여기에 노출도 전부가 있잖아요. 이쪽에 충전부가 고장이 나서 노출도 전부 쪽으로 전류 경로가 형성이 됐을 때 사람이 여기 접촉했을 때 어떤 감전에 대한 보호를 계속 받잖아요. 근데 요 기본 보호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요 전원이 공급되는 충전부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여기 와서 뭐 아무 생각 없이 왔거나 뭐 어떤 생각이 있어서 와서 요 충전부에 이렇게 접촉이 되는 경우가 만약 생겼을 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? 일단 첫 번째로 이 충전부 자체를 어떻게 절연을 한번 하는 거죠.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 절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도 있겠죠. 이렇게 충전부가 있으면 여기를 외암으로 싸잖아요. 그래서 요 외암으로 싸던가 아니면은 요거를 뭐 충전부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벽벽으로 막아 놓는 거죠. 그럼 사람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도 딱 접촉했을 때 충전부를 접촉하는 게 아니라 요 격벽을 접촉하니까 이제 요 기본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11.7이랑 8에 정의돼 있어요. 그래서 그쪽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좀 볼게요. 그래서 또 외암 쪽에 좀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정기적 분리에서도 똑같아요. 요 보호 등급이 있는데 요게 IP2X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건 설명드렸죠. 요 앞에 게 고체에 대한 침입 등급이죠. 그래서 아무튼 IP2X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. 요게 정기적 분리에도 있고 요 외암에도 요구되는 조건이니까 IP2X 이상이다. 그래서 여기서는 IP2X예요. 요건 IP2X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본보호에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211.7이랑 8이 있잖아요. 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게 211.7이에요. 그리고 우리 같이 뭐 전기기사 공부해서 이제 전기 쪽에 일을 하실 거잖아요. 안전모 요게 211.8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건 아니죠. 해서 무의식적인 접촉은 없을 거라고 보고, 근데 어떤 뭐 활선 상태에서 무슨 진단을 하든지 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전부를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의식적인 어떤 접촉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호만 보는 거고, 일반인은 와서 전기 설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뭐 접촉해서 감전될 수도 있는데, 여기서는 이제 무의식이란 말이 나와요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충전부를 건드려서 감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게 211.8이에요. 요게 좀 더 강화된 거겠죠.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이제 격벽하고 외함이고, 요거에 대한 게 이제 장애물이랑 접촉 범위 밖 뭐 그 이격거리 해가지고 이게 암스 리치라고 보통 하는데 요 두 개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요게 더 강화된 거라고 했죠. 그래서 여기서
그 외암을 아무 때나 열면 안 되겠죠. 그 전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쉽게 열어가지고 충전부를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. 해서 좀 키포인트는 이제 열쇠나 공구로만 열 수 있게 해놔야 돼요. 그래서 요런 좀 요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러면 요런 거죠. 요런 고리 열쇠 고리가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 외암 같은 거 보면은 요런 문고리 있어가지고 여기 키가 되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평상시엔 요걸 잠궈 놓고 이제 우리 같이 어떤 전기 관리자들만 키를 갖고 다니면서 뭔가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뭐 점검을 할 때는 키를 사용해서 열 수 있게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예요.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열쇠나 공구로만 조치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차단하고서만 어떤 교체가 가능해야 돼요. 당연한 거죠, 이게. 이런 거 교체할 때 활선 상태에서 하면 안 되죠. 그럼 충전부에 접촉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전원이 차단돼야 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격벽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, 여기 충전부가 있고, 여기 외암이 있잖아요. 그럼 우리가 여기 뭐 보통 아크릴판 같은 거 돼요. 이렇게 한번 내부에도 이런 걸 중간 격벽이라고 해요. 그래서 IP2X 이상의 중간 격벽도 이제 열쇠랑 공구로만 제거가 가능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인데 여기 KC 내용 보면은 우리가 이런 판넬이 있으면은 일반적인 뭐 차단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콘덴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콘덴서는 우리가 전원을 이런 개폐기 개로라는 말이 이제 뭐 차단기를 올린다는 말이에요. 그래서 전원을 차단시켜도 콘덴서는 뭐예요? 이게 충전되잖아요.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은 충전 상태란 말이에요. 전원을 차단하더라도 이런 콘덴서를 접촉하면 감전될 수 있으니까 이런 콘덴서에는 어떤 경고 표시를 해야 돼요. 어, 이건 콘덴서이므로 뭐 충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뭐 방전 후 조작하시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어떤 예외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용량 이런 아크 소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소용량 커패시터는 뭐 따로 이런 건 경고 표시는 안 해도 된다라는 특례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요 소용량 커패시터란 말이 나오면 요건 따로 경고 표시는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여기선 답이 3번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내용에 대한 건 필기에서는 좀 낼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, 그리고 아까 제가 요 211.8에 보면 요 접촉 범위 밖 배치란 게 있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노출도전부 두 개가 1번, 2번이 있어요.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. 근데 사람이 팔을 쫙 벌렸을 때 최대 길이가 한 2.5m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요 사이 거리가 2.5m보다 작으면 사람이 이렇게 두 개를 접촉했을 때, 요 사이에 전이차가 만약에 있으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접촉 범위 밖 배치 중에 동시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이격거리는 여기서도 그렇고 뒤에도 나오는데 2.5m예요. 2.5m. 그래서 요거는 좀 사람이 팔을 벌렸을 때 거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. 요게 뭐 1m 넘잖아요. 해서 한 2.5m다 이게.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2.5m예요. 그래서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그 고장보호 쪽 계속 봤죠. 뭐 전원자동 차단부터 해서 뭐 이중 강화 절연도 받고 정기적 분리도 받고 했는데 그 우리가 송년자만 통제할 수 있는 설비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면 전기실이나 요런 데 있는 설비들 있죠. 그래서 일반인들이 통제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. 뭐
전기실 같은 데 보면 앞에 요런 거 간판 붙여 놓잖아요.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뭐 요런 거.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출입하는 게 이제 제한되는 게 좀 그 보장되는 곳에는 이제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다루기 때문에 또 다른 고장 보호를 인정해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요 211.9에 나오는 비도전성 장소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라는 게 있고, 비접지 국부 등전이 가장 비도전성 장소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정기적 분리인데 이제 두 개 기기 이상에 대한 정기적 분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한번 볼게요.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요거는 그 따로 영상을 올렸는데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안 보셨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기 어떤 게 있는지만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비도전성 장소라는 게 결국에는 요런 바닥이나 벽을 절연성이 있는 그 재질로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사람이 여기 접촉을 하더라도 이게 뭐 고장 전류가 이쪽에 절연이 되잖아요. 그럼 통로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에 절연이 뭐 뒤에 보시겠지만 지금 50kΩ, 100kΩ 이렇게 이제 절연 성능이 있는 바닥으로 만들기 때문에, 그래서 감전을 막는 게 이 비도전성 장소예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까 봤듯이 요 두 개 이상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요 사이 거리가 2.5m 보다 작으면은 요 사이에 어떤 접촉 전압이 있으면 여기 고장 경로가 형성이 안 되더라도 여기 접촉 전압이 그러니까 전이차가 생기면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장 보호는 요 동시 접촉을 방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방지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요 2.5m 이상의 이격거리를 만드는 거죠. 요게 제일 간단하고 심플한 거고, 요게 안 되는 데는 요렇게 뭐 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. 요것도 이제 높이가 2.5m예요. 그래서 2.5m라는 수치 좀 알아두어야 되고, 또 하나는 요 하나를 이제 아예 요 도전부랑 도전부인데 하나를 개통의 도전부 쪽을 절연시키는 거예요. 요쪽을. 그러면 요렇게 접촉하더라도 이쪽이 절연이 돼 있으니까 여기 전이차가 있어도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.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막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비도전성 장소에는 수치적인 게 몇 개 있어서 그쪽에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거 봤죠? 요 동시 접촉 방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중에 이제 이격거리가 있었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또 하나가 그런 하나 노출 도전부가 있고 이쪽에 개통의 도전부가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절연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.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요 절연 물질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뭐냐면 2kV 시험 전압에 견뎌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비도전성 장소의 수치 외워야 되는 게 2kV가 있고 요 밑에 나오는 거 500V 이하일 때 요 비도전성 장소가 요 바닥이나 벽을 요렇게 절연으로 감싸는 거라고 했죠. 그래서 여기 노출 도전부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죠. 요게 요 기기 전압이 500V 이하일 때랑 500V 초과일 때 요 절연 바닥에 어떤 절연 저항 요구치가 있어요. 500일 때 50kΩ이고 500V 초과일 때 100kΩ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00V 이하죠. 그래서 여기서 50kΩ이고 지금 문제가 요게 500V 초과로 나오면
50kg가 아니라 100kg예요. 그래서 2kV, 500V 이하, 50kΩ, 500V 초과, 100kΩ. 요 정도 수치가 좀 나오니까 그걸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은 뭐냐면, 아까 우리가 계속 그 비도전성 장소에서 한계기기에 대해서는 이쪽이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, 요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이차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요 전이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기기 사이에 요런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 쭉 이렇게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사이에 전이차 델타 V를 0으로 만들면 되겠죠. 그럼 보호가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요렇게 보호하는 게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고, 근데 여기서는 하나만 좀 기억하는 게, 우리가 등전이 본딩 하면 접지에서 봤듯이 등전이 본딩끼리 다 연결하고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또 보호도체로 연결하잖아요. 이렇게 접지로. 그래야 이제 완전한 등전이 본딩 시스템이 된다고 했는데, 요거는 비접지 국부 등전이고 요쪽 자체를 비절연으로, 그러니까 비접지로 유지하는 게 포인트잖아요. 비도전성 장소나 정기적 분리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접지를 하면 안 돼요. 여기를 요렇게. 요게 핵심이에요. 그래서 요 기기 사이에만 등전이 본딩을 하는 거지, 여기를 또 따로 요렇게 보호 접지 P2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좀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챙겨 두셔야 되고, 그래서 이제 요런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에 대해서 틀린 것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건 뭐 접촉 전압 발생을 막기 위한 거라고 했죠. 제가 델타 V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뭐 동시 접근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접속하는 거고, 어, 또 요런 고장 보호가 되잖아요.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, 감전 보호에 우리가 아까 봤던 기본 절연이란 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 절연, 그러니까 정상 상태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들, 그러니까 기본 보호는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, 거기에 고장 보호까지 하는 거예요. 이게 뭐 기본 보호 따로 고장 보호 따로가 아니라, 기본 보호는 하면서 이제 충전부 고장이 됐을 때 감전인 고장 보호까지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.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 조치가 돼야 되는데, 요런 게 이제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. 대지랑,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? 대지랑은 연결하면 안 된다고 했죠. 요쪽에서는. 그래서 이름도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이잖아요. 그래서 뭐 보기에 이제 요런 거를, 보통 등전이 본딩 생각하면 다 연결해 주는 거고 접지랑도 연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죠. 그게 일반적인 경우가 맞는데, 여기서는 이제 비접지 국부 등전이니까 대지랑 연결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요렇게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요 211.9가 아까 저희가 그래 두 개 봤죠, 지금? 비도전성 장소랑 비접지 후 등전이, 또 하나 남은 게 요거예요, 요거. 두 개 이상 기기의 정기적 분리. 우리가 전 영상에서 요 정기적 분리만 봤죠.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, 요 정기적 분리는 요런 회로가 한 개 기기만일 때다. 왜냐? 여기서 나와요. 두 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. 요게 2.5m 이하일 때 이쪽에 사람이 접촉하면 이쪽에 델타 V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죠. 그래서 두 개 이상에 대한 거는, 한 개일 때는 요 정기적 분리라는 게 일반인들도 다룰 수 있는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장 보호인데, 요 두 개 이상 기기는
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련자들만 있는 어떤 설비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2개 이상 정기적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보면 요것도 이제 뭐 딱히 뭐 수치 같은 건 나온 게 없어서 만약에 나오면은 뭐 요런 전체적인 설명들 쭉 보기에 적어 주고 그중에 틀린 거 뭐 고르라고 나올 수는 있겠네요. 그래서 뭐 여기 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정기적 분리라는 게 좀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비접지로 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그 접지랑 보호도체 P 연결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회로나 그런 데랑 연결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정기적 분리로 되어 있는 회로의 그 기기들은 뭐 비접지 국부등전이로 연결할 수 있는데 요 다른 회로랑은 연결시키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분리된 회로는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고 또 콘센트도 우리가 따로 접속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을 연결해야 돼요. 지금 요렇게 글로 나와서 잘 감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요 정기적 분리라는 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. 요렇게 지금 보시면 요 기기들 간에는 아까 접촉 전압 방지하기 위해서 요쪽에 비접지 국부 등전이를 해주고 요 콘센트를 사용하더라도 콘센트에 어떤 접속점을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또 비접지 국부를 다 연결해 줘야 돼요. 어디서 뭐 동시에 접촉할지 모르니까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이 있어요. 2개 기기 동시 고장이 되고 공급되는 선도체가 다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IT 계통 제 영상 보면 나오는데 요런 단상 말고 3상 있죠. 3상. 그래서 여기가 뭐 L1, L2, L3인데 하나는 요렇게 L1, L3 뭐 요렇게 돼 있고 하나 뭐 L2, L3 뭐 요렇게 됐다고 쳐요. 요쪽에 비접지 국부한다고 했죠. 근데 여기 여기 고장이 동시에 발생, 2개 기기 동시 고장이라는 게 2차 고장인데 여기도 고장, 여기도 고장 요렇게 된 경우에 사람이 여기 딱 접속했어요. 그래서 한 개만 고장이 된 경우에는 요게 지금 다 비접지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유설전류가 흐르는 경로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요게 요로 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. 요렇게 가서 요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기기를 타고 요 비접지 국부 등전이 타고 여기도 고장 났으니까 요렇게 타고 뭐 요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요 경로로 가는 게 아니라 케이블 경로로 가잖아요. 그럼 요때 고장 전류라는 게 임피던스 분의 여기는 지금 성간전압인데 요 임피던스가 지금 케이블밖에 없죠. 그래서 요게 되게 커져요. 그래서 요 2차 고장일 땐 우리가 전에 봤던 뭐 누전 차단기 같은 거 요런 전원 자동 차단 보호가 따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이 1번, 2번, 3번이에요. 근데 요 4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. 요런 뭐 정기적 분리가 됐든 비도전성 장소가 됐든 비접지 국부가 됐든 포인트는 그 에리어에 있는 기기들만 다 국부 등전이를 해야 돼요.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대지랑 보호도체 또 연결하면 안 되고 그리고 요런 기기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또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랑 또 연결하면 안 돼요. 요거는 여기 그 독립된 정기적 분리가 적용되는 공간 또는 비도전성 장소 공간에 있는 애들끼리만 서로 연결해 주는 거고 다른 기기들이나 접지랑은 연결하면 안 되는 게 포인트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좀 헷갈리게 다 연결해야 된다고 했죠.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등전이 본딩은 다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. 그게 맞아요. 접지 쪽이랑도. 근데 요런
비도전성이나 정기적 분리 뭐 요런 게 나오면 비접지 국부 등전이 요게 아니에요. 요거는 접지랑 연결하는 거 아니니까 좀 헷갈리게 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내용이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는 제가 계속 어떻게 내볼까 봤는데 낼 게 없어요. 그래서 필기는 아까처럼 좀 수치 같은 거나 뭐 내용들을 조금 바꿔서 틀린 것은 해서 낼 수는 있는데 필기는 제가 볼 땐 낼 게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내볼 때 실기는 이쪽은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비도전성 장소에서 요 뭐였어요? 비도전성 장소라는 게 요렇게 절연해가지고 사람이 요렇게 접촉하더라도 요게 절연돼 있으니까 바닥이 이게 유설전류가 못 흐르게 해서 보호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게 요렇게 가까이 있는 두 기기 사이에 사람이 접촉하면 요 사이에 델타 V가 걸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엔 동시 접촉을 방지하는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. 요거를 물어볼 순 있죠. 그래서 뭐 비도전성 장소에 어떤 동시 접촉을 방지하는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 키워드는 이격거리, 방해물, 그리고 노출도전부의 절연.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요 그림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. 제일 간단한 게 이렇게 이격거리를 2.5m 이상 확보하던가 사이에 장애물을 넣는데 높이를 2.5m 이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노출도전부랑 개통해도전부 사이라면 요 개통해도전부를 절연을 시킨다던가 그때 요 절연의 요건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수치로 보면 2kV의 시험 전압에 견디고 유설 전류는 1mA 이하. 요건 좀 부가적인 거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죠.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뭐 비도전성 장소의 동시 접촉 방지를 위해 배치 방법 세 가지를 쓰시오.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키워드 뭐라고 했죠? 이격거리, 방해물, 노출도전부 절연. 그래서 뭐 요거 적어주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런 거 2.5m 이상, 높이 2.5m, 이격거리 2.5m, 방해물 높이 2.5m 요 정도는 2.5m만 외우면 되잖아요. 그래서 사람이 팔을 벌렸을 때 2.5m 정도 된다라고 하고 외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연 처리까지 적으면 좋은데 뭐 시험 전압 2kg, 누설전류 1mA 요건 좀 요거까지 외우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좀 적어주면 좋죠. 그래서 개통해 도전부 절연 처리한다. 조금 더 적어주실 분은 요거 2kV 1mA까지 적어주면 좋고요. 근데 요 이격거리 장애물은 2.5m가 좀 중요한 거라서 적어줘야 되고 요거는 그냥 옵션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무리하면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존에 했던 전원자동 차단 쪽이랑 과전류 보호 쪽 주로 하시고 접지랑 그 나머지는 그냥 좀 사이드라고 생각하세요. 요게 실제 실무에 많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장소들에 적용되는 거고 문제 내기도 좀 애매하니까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도 이제 다른 거 다 준비하셔 가지고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가져가시면 좀 더 이제 대비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감전보호까지 마무리했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필회 쪽 볼 거예요. 필회 쪽은 볼 건데 그쪽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좀 깊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 필기 실기는 따로 나올 게 없어서 그 실무적으로 제가 클래스 1 강의하는 진도랑 상관없이 그냥 K씨에 나온 그냥 거기 표면적으로 나온 것들은 양이 적거든요.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한번 만들어서 공유 드릴게요.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
그 다음에 이제 제가 2월 초 지나고 설날 전후로 해서 이제 복습, 복습을 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봤던 기출문제들 한번 복습하고 제가 좀 그동안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아서 그렇게 좀 4년도 보듯이 제가 생겼던 어떤 기출문제들 다시 복습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